안녕하세요. 천안TV 아나운서 도지은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천안TV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천안시 박상돈 시장과의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를 천안 시민들과 함께 이겨내고 있는 박상돈 시장의 인터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당선 전부터 행정의 달인이다라는 별명이 붙었던 분입니다. 지금도 또 천안 시민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천안시 박상돈 시장님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2020년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는 4월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천안시장이 되신 이후에 굉장히 바쁜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이 시장님과 함께 2020년을 보낸 우리 천안 시민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천안시장 박상돈입니다. 정말 지난 한 해 동안은 코로나19 또 집중호우 이로 인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 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께서 과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과제를 안겨주었기 때문에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어떤 시정 성과도 있었고, 또 우리 시민들은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 오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하신다면 반드시 이 난국을 잘 돌파하셔서 더 큰 전진의 교두보로 삼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정말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네, 정말 천안 시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코로나19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작년은 이 코로나19라는 키워드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한 해였잖아요. 근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초였죠. 전국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면서 다른 시에 비해서 천안시가 훨씬 이 확진자 수가 안정적이었던 그런 때였는데, 그런데 최근에 또 외국인 집단 감염 사태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천안시에서 선제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는 하는데, 천안시에서 이 집단 감염이라든지 확진자 증가 추세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시장님? 생각해보면 우리 시민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11월 초 집단 확진자가 발생했었죠. 네, 콜센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나발, 또 포차발 이런 등등 해서 이게 집단 감염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천안시 의사회를 비롯해서 각급 민간 단체가 적극적으로 시와 협력 체제를 아끼지 않으셔서 정말 우리 천안시의 민관협력위원회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 해서 안정 국면에 이렇게 잘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12월 달 들어서도 한 20여일 정도는 거의 발생되지 않았던 날이 거의 일주일 이상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안정적이었죠. 기대를 많이 걸게 했는데 12월 22일 날 태국인 불법 체류자 한 분이 확진자로 이렇게 드러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역학조사반이 정말 이 단 한 명이지만 심상치 않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시골 마트를 이용하는 태국인들이 2층 방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미팅을 갖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즉각 거기에 자주 이용하는 분들 한 40~50명을 특별 검사를 한 결과 31명을
그 발굴을 했어요. 확진자가 발견이 됐어요. 이게 하루 만에 발견이 된 겁니다. 정말 빠르네요. 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 즉시 그 당일날 오후 5시에 저 천안시 재해대책본부 특별 그 회의를 소집해서 네. 그 이튿날 9시서부터 현지에 선별진료소를 임시로 더 증설하기로 하고 그 네. 이전에 8시까지 비자 없이도 검사가 가능하니 와서 외국인들은 와서 검사를 받으시오 하는 프레카드를 한 7, 80개를 설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태국어를 비롯해서 5개 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걸어놨는데요. 네. 그러면서 한 2, 3일 만에 한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굴이 된 것이죠. 빠르네요. 그런데 네. 궁극적으로는 지금까지 한 96명 정도가 그 태국인을 비롯해서 외국인 근로자, 그 농촌 지역의 비닐하우스라든지 네. 목장, 그 돼지우리나 소를 키우는 곳에서 이렇게 발굴이 돼서 그분들이 만일 그렇게 조기에 확진이 안 됐더라면 농촌 지역의 많은 농민들한테 전염이 됐을 것이고 그렇죠. 또 그 가족들에게 전파가 됐을 것을 생각한다면 네. 정말 민관 그 당시에도 의사분들이 전체적으로 34분이 자원봉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각 읍면동별로 이장님들이라든지 또 각급 그 민간 단체 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각지대나 취약 지점을 알려주셔서 전체적으로 조기에 그런 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네. 집단 감염 집단 감염을 그 수준에서 막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천만다행인 그 생각하고 더 있습니다. 퍼질 수 있었는데 정말 천안시 많은 시민분들의 이제 도움과 또 천안시에 이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힘을 합쳐서 여기서 좀 끝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천안시에서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준비를 착실하게 해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2021년 한 해 동안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딜까요, 시장님? 네, 무너진 지역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산업단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천안 테크노파크 일반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2024년까지 10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추진하면서 1조 8천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 결과로는 대개 저희는 2만 4천 명 정도 고용 효과를 기대해 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면서 동시에 이제 도심에서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3, 4년 전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거지만 특별히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이 행보를 좀 더 강화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는 이제 전체 시민들이 평균 연령이 약 한 38세, 그리고 11개 대학에 7만 명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유동 인구가 하루 한 7, 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역동성이 있는 도시인데요. 인적 자원은 그만큼 이제 풍부하고 또 수도권과 연접되어 있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천안 역세권 개발에 특별히 그 도심 재생 사업 중에서 천안 역세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제 역세권과 관련해 가지고 복명지구라든지 오룡지구라든지 천안 남산지구 이렇게 그 도시 개발 지역을 도심 재개발 지역을 설정해 놓고 계속해서
2024년까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지역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요, 천안시가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는 보도를 제가 접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시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올때 메로나 그 기업이죠. 빙그레가 천안에 유치가 됐다는 그런 빅 뉴스를 제가 접했는데요. 기업 유치 성과와 또 이 빙그레 유치와 관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금년에 사실 최대 이슈가 됐었습니다만 대기업이죠. 빙그레 젊은이들한테도 인기가 좋은 많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맞습니다. 과자도 잘 생산하는 네. 그런 회사입니다만 전국에 한 대여섯 군데의 그 공장이 산재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 시의 동부 바이오 산업단지에 약 한 10만 평 부지에 일괄해서 이렇게 재입주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작년 한 해 동안 이런 빙그레를 비롯해서 281개 기업 1조 한 622억 정도를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요. 일자리만 하더라도 수천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먼저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동부 산업 바이오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이제 빙그레 그렇게 될 텐데요. 앞으로도 사실 이런 사업체 말고도 우수 기업들을 좀 많이 유치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천안의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상의 이점을 활용해서 한 해에 적어도 한 280 내지 300개 정도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시의 목표로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작년 9월달에 스타트업 파크 복합형이죠. 이 중기부의 공모 사업에 저희 천안시가 네. 선정이 됐어요. 창업과 관련된. 그렇죠, 네. 창업. 그래서 한 500개 기업 정도를 이제 유치하게 돼요. 네. 정부 지원 하에서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 역세권 재개발 사업, 도심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거기에 말하자면 그런 산업시설과 주거시설 그리고 어메니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을 천안역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날개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도 함께 추진해서 우리 천안시가 원래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이기도 한데 네. 정말 빛나는 그런 4차 산업의 전진 도시로 주도하는. 자리매김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정말 당선이 되신 뒤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천안시에서 노력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힘든 분들을 손꼽으라면 역시나 소상공인 분들이실 것 같아요. 네. 가장 힘들어하시고 요즘 너무 힘들어하시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고 네, 있어서 천안시에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정말 연일 계속되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네.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눈을 다 자영업자. 받으시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소상공인들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또 짐을 덜어드리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규모를 좀 대폭 확대해 네. 나가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융자금 대출 보증 제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건 네. 신용보증기금과 이렇게 이미 MOU를 체결해서 네. 그렇게 추진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융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 그래서 말하자면 은행 융자를 받은 분들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경제 활동의 제약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6억 예산으로 1,500명 정도를 혜택을 준 바도 있습니다만, 이 제도는 금년에도 계속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 그 4, 5월 경에 3만 1,000명 정도한테 국고 지원까지 포함해서 시비도 지방채로 또 이렇게 했습니다만,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을 작년에 약 한 240억 정도 지원했는데요. 네. 올해도 이제 3조 원 정도 정부가 당초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확보된 그 예산을 통해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또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천안사랑 카드가 이게 이제 그 약 한 2천억 정도를 저희가 발행해서 네. 지방 중소도시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그런 이 지역 그 카드를 발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골목 상권 활력 증진과 또 소비 확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생각입니다. 네. 정말 천안시에서 이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노력을 정말 다양하게 펼치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요즘 시장님께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접했습니다. 저보다 더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그 시민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시민이 묻고 박상돈이 답한다라는 시문박답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라이브 방송은 라이브 방송대로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시민분들과 이렇게 라이브로 소통하시는 게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그 사실 코로나 시대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장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라도 시민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또 마스크 쓰고, 지금 저희는 이런 그 사이에 유리 창을 두고 이렇게 좀 녹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요.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제한된 이런 대담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시 내려놓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일반 시민들을 만날 기회가 참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대안으로 SNS로 유튜브를 이용한 그런 시민과의 대담 기회를 마련한 것이죠. 네.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소통 창구를 개설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궁금증이나 애로 사항도 듣고, 또 저희 나름대로 그 시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하고 이해도 구하고, 또 즉석에서 또 어떤 대안도 이렇게 도출해내는 뭐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SNS의 영향력을 실감합니다. 정말요? 오늘 이와 같은 이 방송도 일반 시민들로서는 직접 만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대안으로 이런 방송을 많은 분들이 청취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비대면 시대에 딱 맞는 소통 방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우리 시장님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이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천안 시민분들에게 좀 당부나 앞으로 이렇게 새해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다, 마지막 인사 좀 여쭐게요. 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전쟁이죠. 정말 백신이 도입된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첫 백신 주사는 아무래도 2월 달쯤 들어서나 가능할 것 같이 생각이 되고요. 이 모든 분들이 이 백신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6, 7월경 정도는 가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될 수 있으면 저 자신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남에 대한 배려로 마스크를 한다든가, 또 이렇게
그 손을 씻는다든가 그 식당을 이용하더라도 처음 식사할 때만큼은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대화를 하지 말고 한 20분 정도는 식사하시는 데만 주력하시고, 그리고 이제 식사가 다 됐으면 그때는 이제 마스크 쓰고 대화하는 그런 그 어떤 생활 패턴이 당분간은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안은 사실은 이 코로나 대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수도권과 아주 근접돼 있고, 그렇죠. 또 KTX 등을 이용하면 불과 1시간 이내에 20-30분 내지 1시간 이내에 그 수도권 주민들과 접촉을 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수도권이 만만치 않잖아요 요즘에. 그럼요. 네, 더 너무 방어돼서. 확진자가 많아서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는 거 우리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최근 트렌드를 보면 집단 감염보다는 개별 접촉에 의한 감염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직시한다면 정말 우리가 나 자신부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서 남과의 접촉을 조금씩 삼가는 이런 생활 패턴을 적어도 내년 중반기까지는 유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정, 우리 시민들이 가정을 지키고 또 이웃의 그 안전을 배려하는 이런 아주 성숙된 시민 문화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천안시의 슬로건처럼 새로운 천안, 그리고 행복한 천안, 더 나아가서 건강한 천안이 되기 위해서 생활 방역을 새해에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천안시 박상돈 시장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안TV는 천안 지하도 상가 내에 방송센터를 구축하고 앞으로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공정한 눈과 귀가 되어서 천안 지역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신년 특집 박상돈 시장과의 특별 대담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